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토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7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라리가 그리고 분데스리가 경기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측에 있는 게 메모장이고요. 메모장에 적혀져 있는 것들은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이고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인플레이 게임 배당이 좋기 때문에 한 번씩 가입 드리고요. 그리고 가입하실 때 추천인 링크 입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인 입력해 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로 추천인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리가 경기고요. 엘체 대 에이바르의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에이바르가 정배당을 받았고요. 배당의 확률은 무승부와 패쪽 에이바르 사이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고민이 많이 됐던 경기였었던 게 일단은 무승부를 갈지 에이바르를 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에이바르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은 두 팀 다 흐름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엘첼 16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에이바르는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두 팀의 흐름은 좋진 않지만 지난 경기 때 보여줬었던 모습들 엘첼은 일단 피델 선수도 없고 에이바르가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과 홈에서 일단은 엘체가 최근에 지난 경기에서도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에이바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난 경기 때 크로스 공격에서의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에이바르의 공격진 이누이 그리고 뭐 브리안 힐 그리고 전방에서의 키케 이런 선수를 활용해서 크로스 공격을 지난 경기처럼 보여준다면 엘체가 크로스 수비에도 약하고 수비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팀이기 때문에 저는 에이바르가 더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엘체의 패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2.5점 기준으로 본다면 이 경기는 언더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더가 일단 정배고요. 두 팀 다 지금 최근에 승리가 없는 팀이고 결정력이 뭐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공격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은 두 팀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좋지 않아서 득점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공격적으로 좋지 않은 두 팀이라서 저는 언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좀 핸디캡 무승부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바르가 이기더라도 1대0 정도로 좀 간신히 이기는 그런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분데스리가 경기들이고요. 네. 이번 경기는 글라드바흐 대 마인츠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저는 약간의 이변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글라드바흐가 마인츠 상대로 최근에 전적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배당이 조금 높다라는 점이 첫 번째 이유고요. 그래서 이변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인츠가 이기기에는 글라드바흐가 홈에서 좋은 팀이라는 점이 있어서 마인츠가 이기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경기를 좀 이변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글라드바흐가 홈에서 좋은 팀이긴 하지만 다음 주에 좀 챔스가 있죠. 그리고 지금 로제 감독이 이번 시즌 끝나고 도르트문트로 가기 때문에 내부적인 분위기 자체도 좋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라드바흐가 챔스에 조금 더 집중할 가능성도 있어서 맨시티전을 만약에 포기를 한다면 글라드바흐가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가 되겠지만 포기할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약간의 로테이션이 가동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 내부적으로 좋지 않은 분위기 등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마인츠가 최근에 경기력이 뭐 엄청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격적으로는 콰이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패배가 없습니다. 두 경기째 이제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레버쿠젠 상대로도 지난 경기 무승부를 만들어냈었고요. 그런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경기는 조금 무승부에 더 가까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무승부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좀 역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언더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글라드바흐가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런 공격에서의 답답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마인츠가 공격적으로는 최근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지만 결정력 자체가 워낙에 좀 좋지 않은 팀이라서 이 경기는 좀 역배지만 개인적으로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인츠의 핸디캡 승이죠. 글라드바의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프라이부르크 대 우니온 베를린 경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프라이부르크가 정배당을 받았죠. 근데 배당이 좀 높긴 합니다. 그렇게 높게 책정이 된 부분들은 우니온 베를린이 어쨌든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과,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 우니온 베를린이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어서 그런지 일단은 그 부분 때문에 약간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프라이부르크의 승 쪽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니온 베를린의 최근의 경기력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부르크는 홈에서 좋은 팀이라는 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프라이부르크가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력은 이번 시즌 초반에는 좀 흔들렸지만 중반부터 최근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의 이런 체력적인 부분도 약간은 좀 버거워하는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주전 키퍼까지 결장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결장 예정자까지 많은 모습들을 참고를 해본다면 경기력에서도 프라이부르크가 조금 더 우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프라이부르크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도 개인적으로 좀 역배인데 오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두 팀 다 수비적으로는 단단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 우니온도 그렇고요. 두 팀 다 압박이나 이런 역습을 나아가는 모습들은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선제골을 넣는 팀이 좀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두 팀 다 우니온 베를린이 특히나 최근에 결정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프라이부르크의 수비 정도라면 우니온 베를린 역시 좀 득점할 가능성이 있고, 프라이부르크는 최근에 결정력이 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두 팀의 이런 공격적인 모습들과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가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배지만 저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기는 핸디캡 무승부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니온 베를린 역시 득점을 하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프라이부르크의 수비가 좀 전체적으로 단단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우니온의 이런 역습이라면 충분히 득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경기는 프라이부르크가 간신히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대 미넨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일단 배당 자체가 좀 높게 형성이 됐죠. 미넨이 일단은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3연승을 하고는 있지만 최근에 프랑크푸르트의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미넨은 결장 예정자가 너무나도 많고 다음 주에 챔스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배당이 높게 책정이 된 것 같고 이변이 나올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넨이 지난 경기 아르미니와 무승부를 하면서 고전을 했지만 전반전에는 좀 눈 때문에 2대0으로 지는 상황에서 마무리가 됐었고요. 하지만 후반전에 3개의 골을 득점을 했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미넨이 약간의 로테이션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주전급 선수들을 출전을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그에서 지금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어서 승점적으로. 그래서 전력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 80% 이상의 선수들을 주전 선수들을 선발로 시킬 것 같고, 프랑크푸르트가 최근에 연승이 너무나도 긴 타이밍에서 미넨 상대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일단은 배당적으로도 승과 패 쪽으로 좀 나눠지는 경기고, 그리고 두 팀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없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본다면 저는 프랑크푸르트의 패가 적절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배트맨 기준으로 3.5점인데 3.5점이면 보통 최근에는 언더가 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득점이 적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랑크푸르트가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팀이라서 미넨이 선제골을 좀 이른 시간에 넣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승을 할 경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지난 경기 좀 답답했던 모습들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프랑크푸르트가 어쨌든 득점을 지난 경기 2골이나 만들어 냈었기 때문에 두 팀의 최근의 공격력을 본다면 이 경기는 3.5점이 기준점이더라도 저는 이 경기는 오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프랑크푸르트의 핸디캡 패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미넨이 선제골을 넣게 되면 프랑크푸르트의 수비 특성상 공격에 비해서 좀 수비적으로 불안한 팀이고, 그리고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넨이 선제골을 넣게 되면 프랑크푸르트가 라인을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미넨의 역습에 추가적인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마이너스 1점 기준으로 프랑크푸르트의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켈른 대 슈투트가르트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배당을 슈투트가르트가 받았습니다.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쪽이고 해외 배당에서 무승부와 패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경기는 좀 승무패 쪽에선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무승부의 확률도 좀 있어 보이는 경기라서 무승부와 패 중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켈른의 패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켈른의 패를 좀 가져가는 부분들은 일단 슈투트가르트가 원정에서 좋은 팀이고 켈른은 반면에 홈에서 좋지 않은 팀이라는 점을 첫 번째로 참고를 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켈른이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슈투트가르트가 곤잘레스 선수가 없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지만 지난 경기 헤르타 베를린 상대로 곤잘레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많은 찬스들, 그리고 경기력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경기처럼의 그런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켈른이 좀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켈른의 패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점이 적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슈투트가르트도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편이고 켈른도 일단 수비적으로 좀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켈른이 세트피스에서의 이런 한방은 보유하고 있는 팀이라서 켈른 역시 득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득점이 적게 나올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켈른 역시 세트피스에서 이런 한방 자체는 보유하고 있고 최근의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지난 경기에서는 무기력한 모습이었지만 그 지난 경기들까지 봤었을 때는 최근의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슈투트가르트가 좀 힘겹게 이기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1점 차의 승리를 바라보고 있어서 켈른은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 경기부터는 앞서 보여드렸던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아직 새벽 경기여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이 한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발렌시아 대 셀타비고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패, 해외 배당에선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변으로 무승부 쪽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경기력만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발렌시아보단 셀타비고가 더 낫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셀타비고의 승을 가져가지 않는 부분은 셀타비고가 원정에서 좋지 않고 발렌시아는 반면에 홈에서 좋은 팀이라는 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셀타비고는 이 발렌시아 상대로 최근에 이 원정을 떠났을 때 맞대결에서 좀 최근에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가 홈에서는 셀타비고 상대로 최근에 지고 있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력에서는 셀타비고가 조금 더 우세하지만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무승부가 더 적합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무승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발렌시아가 수비적으로 봤을 때 좀 불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셀타비고가 공격적인 모습에서는 뭐 미나의 침투도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셀타비고 역시 좀 득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는 좀 무승부가 적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좀 언더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셀타비고가 원정에서 좋지 않은 팀이고 발렌시아는 최근에 결정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는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보다는 적게 나오는 경기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의 언더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발렌시아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바이돌리드 대 레알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패 쪽, 해외 배당에선 패 쪽이지만 승과 무승부의 빈도도 있습니다. 이 경기를 이변으로 가져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경기인데 결론적으로 이변을 가져가지 않고 바이돌리드의 패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레알이 다음 주에 또 챔스가 있고 챔스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장 예정자가 많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올리드는 지금 결장 예정자가 너무나도 많고 특히나 수비에서의 주축 자원 2명이 이제 결장 예정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이올리드의 최근의 경기력도 좋지 않고 흐름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레알이 어쨌든 최근에 원정에서 연승을 해나가고 있고 결과 자체는 계속 만들어내는 팀이기 때문에 약간의 로테이션을 돌리더라도 지금 부상자가 특히나 수비진의 공백이 있는 바이올리드 상대로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바이올리드의 패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적게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레알이 소극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좋은 흐름에서 이 경기를 잡고 나서 챔스로 이어가고 싶어할 그런 레알 마드리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레알이 좀 많은 득점을 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바이올리드의 수비적인 공백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은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올리드의 이런 수비진의 공백을 생각을 해본다면 레알이 어쨌든 꾸준히 이런 결과를 최근에 만들어내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2점차 이상의 승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올리드의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경기 말씀을 드렸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는 엘체 언더, 2번은 글라드바흐의 무승부, 3번은 프라이부르크의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4번은 프랑크푸르트의 오버, 5번은 켈렌의 오버, 6번은 발렌시아의 언더, 7번은 바이올리드 패, 이렇게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개의 픽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3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7경기 중에서 첫 번째 픽입니다. 주력 픽이고요.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2개의 경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엘체의 언더, 두 번째는 켈른의 오버,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좌측이 배트맨이고 우측이 인플레이 게임입니다. 좌측의 배트맨에서는 2.3배당,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2.69배당으로 동일한 경기를 가져갔을 때 배당이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배당이 좋기 때문에 한 번씩 가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픽 같은 경우에는 부주력이지만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프랑크푸르트의 오버, 두 번째는 발렌시아의 언더, 세 번째는 바이올리드의 패, 이렇게 조합을 3개의 조합으로 가져와 봤고 3.5배당을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고배당 경기고요. 부담이 좀 높은 경기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글라드바흐의 무승부, 두 번째는 발렌시아의 무승부, 세 번째는 바이올리드의 핸디캡 패, 이렇게 26.6배당으로 가져가 봤습니다. 자, 일단 제가 3개의 픽을 고비를 드렸지만 제가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합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합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 앞서 보여드렸던 픽들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골라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요일에 있는 또 이 프로토 총 7경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